뜰빠입니다. 자, 오늘은요 시즌3 그리고 시즌4에서 메인 빌런으로 활동했던 거버너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무지막지한 독재자였지만 캐릭터도 그렇고 또 배우도 그렇고 워낙 매력이 넘쳤기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악당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준비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More than enough. I don't think my family would sleep well knowing that you were under the same roof. 자, 일단은요 거버너는 릭 그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시즌1과 시즌2에서는 좀비로부터의 생존기를 그렸다면 시즌3에서 거버너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워킹데드는 인간과 인간의 대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거버너의 강렬했던 첫 등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거버너는 헬리콥터에서 추락한 병사를 한 명을 구해서 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의 위치를 알려주면 우리가 보호해주고 또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죠. 그런데 막상 장소에 도착해서는 이 친구들에게 경고도 없이 학살을 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군용 물품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쫙 다 끌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거버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과정이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얻어내고야만 그런 독한 캐릭터였죠. 이 장면이 바로 거버너의 성격을 단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의 평판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안전 자체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야간 통행 금지라든지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Nobody out after dark. Noise and light are kept to the bare minimum. Armed guards on the fence and patrolling the perimeter to keep the biters away. 우드버리 마을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가 굉장히 교활했어요. 앞에서는 리더로서 위해주는 척, 그리고 희생하는 척을 했지만 실상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사람을 굉장히 잘 이용해 먹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거버너는 별명에 걸맞게 정치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한 케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드버리 마을을 굉장히 잘 운영해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릭이 이끄는 교도소 집단이 나타났단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버너가 악역이지만 거버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릭이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어요. 자, 거버너의 성격을 한번 봅시다. 거버너 같은 경우는요,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 싶으면은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죽이고 그 다음에 약탈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이 부분이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거버너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평화적으로 릭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좀비가 된 자신의 딸을 끝내버린 미션을 자신에게 넘겨라, 이렇게 최종 조건을 통보를 하죠. 그런데 이거 다 뻥이었죠. 마을에 돌아와서는 밀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We're gonna have to eliminate Rick sooner or later. A way we can all live side by side. 이렇게 거버너는 생존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잘 다루기도 했고 또 싸움도 잘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냉혈한 애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버너 같은 경우는 교도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시도를 하지만 사실 릭그룹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전투력 부분에서는 거의 사기급이죠. 그래서 거버너는 우드버리의 병력을 모두 이끌고 가서 교도소를 습격합니다. 하지만 이 릭그룹이 파놓았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버너는 곧장 다시 이렇게 교도소로 쳐들어가길 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건 학살이 아니냐, 우리는 이런 거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순간 거버너가 이성을 잃어버리면서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미지 메이킹을 굉장히 잘해왔던 거버너지만 이 순간만큼은 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정주를 잃게 되고 거버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이때까지 힘들게 읽어놨던 것을 한 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두 번째 기회가 항상 찾아온다고 하죠. 거버너 같은 경우는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감고 이렇게 페인처럼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타라 가족을 만나게 되죠.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지만 점차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타라의 언니 닐리와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도 하죠. 저는 사실 이것이 신이 거버너에게 주는 두 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버너는 모든 것을 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뭐 사람은 쉽게 바뀌질 않죠.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옛 오른팔이었던 마르티네즈가 운영하는 캠프를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사람이 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죠. 혹시나 자신의 과거를 폭로할까봐 마르티네즈를 몰래 죽이고, 그리고 또다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버너는 갑자기 왜 또 변했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족 때문일 것 같아요. 혼자 다닐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또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이 친구들을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지내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책임감에 예전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거버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도소를 치죠. 이때 거버너 같은 경우는 헛새를 죽이면서 굉장히 광기 넘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릭과 대면했을 때였죠. 거버너는 릭을 이렇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든 감정을 쏟아서 때립니다. 그러니까 뭐 거버너 입장에서 봤을 때 릭은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뭐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또 한 번 패배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버너가 사망하던 장면이었죠. 거버너 같은 경우는 미션에게 칼을 맞고 이미 반죽음 상태였는데, 이때 릴리가 와서 거버너의 마지막을 끝내줍니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어요. 결국 거버너 같은 경우는 릴리, 타라 이렇게 함께 평범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자신이 걷어찼고, 그리고 그 기회의 중심에 있었던 릴리의 손에서 죽게 됐죠. 다른 말로 하면 거버너는 스스로 비극에 달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거버너 얘기를 좀 해봤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최고의 악당은 네간이죠. 근데 그 다음은 거버너인 것 같아요. 사실은 시즌3 들어서 교도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드라마 자체가 루즈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버너라는 악당이 나타나면서 이 드라마에 불어넣었던 긴장감이라는 것이 뭐 어마어마했죠. 어쩌면 거버너는 릭그룹에게 더 무서운 것은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줬던 상징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 자체도 매력이 있었고, 배우도 뭐 너무 잘생기고 연기도 잘했기 때문에 뭐 덕분에 시즌3, 시즌4에서 눈을 호강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만에 이렇게 또 추억의 인물을 살펴보니까 예전 생각이 나고, 또 예전 에피소드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파였습니다. 안녕!